오늘은 부사의 시작 단원입니다. 그래서 PSS 1-1부터 보기 시작할 건데, 사실 부사 단원을 우리가 전 시간까지 했던 챕터 10의 형용사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용사하고 부사의 관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얘기를 할 거지만, 일단은 그냥 크게, 형용사하고 부사는 조금 관련 지어서 생각을 해야 되겠다. 뭔가 그 둘을 구분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 부분 조금 이따 문제를 풀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지금 여기 부분에서는 PSS 1-1 부분은 형용사를 부사로 만드는 법이라는 것은 지금 형용사를 우리가 지금까지 잔뜩 배워봤잖아요. 근데 그 형용사를 어떻게 하면 이제 부사가 된대요. 그래서 그 규칙을 배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이렇게 문법 처음 단원할 때 형태 부분에 대한 얘기가 먼저 나오죠. 그런 부분인가 보다라고 생각하시면 여기 있는 게 다 형용사인데 이 형용사를 어떤 규칙을 적용시키면 부사가 된다더라. 그 부분을 이제 살펴보는 겁니다. 네, 이 부분은 사실 이제 익숙할 거예요. 우리가 3인칭 단수 주어를 쓸 때 동사에 뭐 s 붙이는 거, 그리고 과거형을 만들 때 ed 붙이는 거, 그런 거하고 약간 통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얘는 이제 많이 본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형용사의 경우에다가 그 형용사에 ly를 붙이면 그냥 부사가 됩니다. 그래서 quick, large, safe, kind, clear, nice 이게 다 형용사인데 이 형용사에다가 그냥 ly만 끝에 딱 붙여주면 부사가 되는 거예요. quickly, largely, safely, kindly, clearly, nicely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대부분의 형용사에 ly를 붙이면 부사가 되는군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별로 어려운 규칙이 아니죠. 여기서 약간 조심할 것은 ly로 끝난다고 해서 무조건 부사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뭐 friendly 아니면 뭐 lively, lovely 이런 식으로 ly로 끝나는데 형용사인 것도 있고 하니까 일단은 대부분의 형용사 ly를 붙이면 부사가 되지만 ly로 끝난다고 해서 다 부사인 것은 아니다. 거기까지 알아두시면 더 바랄 나위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냥 그렇게 ly를 붙이면 부사가 되고요. 그런데 이제 조금 이것도 많이 본 것 같죠? Y로 끝날 때, 어떤 형용사를 딱 봤더니 Y로 끝나요. 근데 그건 이제 그게 결정하는 건 아니고 그 Y 앞에 알파벳을 봐야 되죠. 그래서 그 Y 앞에 자음일 때, 우리 자음 모음은 이제 또 구별 쉽죠. 그래서 모음은 A, I, E, O, U 이렇게. 그게 모음이고 그 나머지 이제 다 자음이니까 Y 앞을 봤더니 자음이더라. 그러면 이것을 부사로 만들 때는 y를 i로 바꾸고 ly를 붙여서 부사를 만든다. easy, happy, lucky, angry. 얘를 봤더니 다 y 앞에 그 앞에 s, p, k, r 이런 식으로 자음이죠. 그러면 이 y를 i로 바꾸고 ly를 붙여서 부사 형태로 만든다. 많이 들어본 내용이죠. 그래서 이 형용사를 부사로 만들 수가 있는데 형용사의 대부분의 형용사에다가는 그냥 ly 그리고 y로 끝나는 형용사는 그 앞을 체크해서 자음일 때 y를 i로 바꾸고 ly를 붙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그게 그냥 오늘의 규칙입니다. 이제 그냥 연습만 하면 되는 거예요. 52문제를. 그래서 여기 부분은 52개이긴 한데 한 30초 걸릴 수도 있어요. 저도 뭐 이렇게 복잡하게 뭐 더 얘기하지 않고 그냥 간단하게 바로바로 체크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형용사의 부사형을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다 주어진 것은 형용사고 그리고 그거의 부사 형태를 우리가 규칙을 적용해서 딱딱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우리가 간단하게 문제만 풀 건데 여러분이 약간 눈여겨보셨으면 하는 것은 이제 부사라고 하면 부사가 뭐지? 이렇게 뭐가 있지 부사에? 그렇게 막상 안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근데 여기 엄청난 부사들이 나오니까 부사는 이런 거구나 해서 약간 사전에 자기 머릿속에 사전에 부사에 대한 감각을 잡아가는데 이 많은 부사가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일단 우리는 형용사를 보면서 부사 형태를 체크해 볼게요. 그냥 ly를 붙이는 거하고 y로 끝나면 i로 바꾸고 ly 붙이는 거 그 두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냥 정말 빠른 속도로 최대한 빠르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nice, 별거 없죠. 그냥 형용사니까 ly만 붙여주면 얘가 부사가 되는 겁니다. beautiful, 별거 없죠. 그래서 그냥 ly 붙여주면 부사. happy, y로 끝나니까 y 앞을 체크했더니 자음이에요. 그렇다면 y를 i로 바꾸고 ly를 붙여서 happily 이렇게 되고요. 평범하죠. 그래서 그냥 이 형용사에 ly 붙여서 부사, 형용사에 ly, 형용사에 ly, 형용사에 ly 거의 할 의미가 없죠. 그래도 y로 끝나니까 y 앞을 체크했더니 자음이에요. 그렇다면 y를 i로 바꾸고 ly, 얘는 그냥 ly, 얘 그냥 ly, 그냥 ly, quick 그냥 ly, glad 그냥 ly, lucky y로 끝나니까 y 바로 앞에 체크,
자음이에요. 그렇다면 y를 i로 바꾸고 ly. surprising, 그냥 ly. sincere, 그냥 ly. safe, 그냥 ly. angry, y로 끝나니까 y 앞에 체크. 했더니 자음이에요. 그렇다면 y를 i로 바꾸고 ly. pretty, y로 끝났는데 바로 앞에 체크했더니 t, 자음이에요. 그래서 y를 i로 바꾸고 ly. strong, 그냥 ly. fresh, 그냥 ly. rich, 그냥 ly. silent, 그냥 ly. 말이 꼬일 것 같아요. 쉬운데. dangerous, 그냥 ly. noisy, y로 끝나네요. 그럼 바로 앞에 체크, s, 자음이니까 y를 i로 바꾸고 ly. 자, 한 판 남았습니다. loud, 그냥 ly. easy, y로 끝나니까 앞에 체크, 자음이니까 y를 i로 바꾸고 ly. necessary, y로 끝나는데 앞을 체크했더니 자음이에요. y를 i로 바꾸고 ly. 부사 형태 만들고 있는 거 기억하시죠? new, 그냥 ly. sudden, 그냥 ly. regular, 그냥 ly. slow, 그냥 ly. strange, 그냥 ly. serious, 그냥 ly. sad, 그냥 ly. y라도 나와주죠. brave, 그냥 ly. various, 그냥 ly. wonderful, 그냥 ly. great, 그냥 ly. main, 그냥 ly. 여러분 지겹죠? 그냥 쭉 풀어보시고 답만 체크하셔도 될 것 같아요. 여기는 special, 그냥 ly. quiet, 그냥 ly. huge, 그냥 ly. graceful, 그냥 ly. similar, 그냥 ly. dear, 그냥 ly. poor, 그냥 ly. bad, 그냥 ly. cold, 그냥 ly. deep, 그냥 ly. perfect, 그냥 ly. 설명할 게 없어서 너무 심심했어요. 52번까지 하고 이제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 말이 좀 생겼어요. 여기 부분에서는 무슨 얘기를 좀 하고 싶었냐면 형용사하고 부사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봤던 게 형용사고 2번부터 이제 볼 게 부사인데 이 둘은 품사가 다른 품사지만 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방금 봤듯이 형용사 ly 붙여서 부사 만들어서 이게 조금 뭔가 이렇게 형태가 다르긴 하지만 둘이 뭔가 관련이 있죠. 근데 얘네가 형용사하고 부사가 모양이 비슷하게 생기긴 했는데 그런데 쓰이는 자리, 그래서 쓰임은 다르기 때문에 얘네 둘을 물어보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수능이나 내신이나 둘 다 마찬가지인데 뭐 형용사에 이렇게 밑줄이 그어 있으면 이게 어법상 바른 것은 이런 문제에서 밑줄이 그어 있으면 여기 혹시 부사 자리인가 이렇게 의심을 해보셔야 되고 부사에 밑줄이 그어 있으면 여기 형용사 써야 되나 이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형용사하고 부사를 구분해서 제대로 쓰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쓰임으로 형용사가 쓰일 수 있고 부사는 어떤 쓰임으로 쓰일 수 있는지 그걸 한번 미리 보고 나서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형용사하고 부사가 있죠. 근데 형용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일단은 이건 우리가 굉장히 많이 들어본 거죠. 명사를 꾸며줍니다. 굉장히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형용사는 명사 바로 앞에 쓰여서 이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heavy bags라고 하면 그냥 가방들이라는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무거운 가방들 해가지고 이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 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그렇게 어렵지 않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여기만 돼도 살짝 헷갈립니다. 그래서 보어 자리에 형용사가 쓰인다는 거. 근데 보어가 뭔가 잠깐 생각해 보면 주어를 설명하는 말인 주격 보어, 목적어를 설명하는 말인 목적격 보어. 근데 그런 보어들이 있었는데 보어 자리에는 형용사를 써요. 예를 들면 I'm happy라고 하면 주어를 설명하는 말이죠. 그래서 주어를 설명하는 그 주격 보어 자리에는 형용사를 써야 되는데 형용사를 보어에 써야 됩니다만큼 중요한 말은 부사 안 됨입니다. 보어 자리에는 부사를 쓸 수 없어요.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I am happily 이렇게 단순하게 나오진 않지만 you look happily 이렇게 나옵니다. 너 행복하게 보인다. 우리말로는 굉장히 잘 맞아 보이는데 영어 구조적으로 아닌 거예요. 그래서 보어 자리에는 형용사를 써야 된다. 일단은 기억을 해둘까요? 보어 자리에는 부사 안 됨, 형용사를 써야 됨. 그리고 목적격 보어도 마찬가지예요. My mom 주어, made 동사, me 목적어, happy 목적격 보어. 목적어를 설명하는 말인 목적격 보어 자리에도 역시 happy가 아니고 happy인 형용사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용사의 쓰임은 일단 명사 앞에서 명사 꾸며주는 거 그거 하나 하고 그리고 보어 자리에 쓰이는데 주어를 설명한 주격 보어, 목적어를 설명한 목적격 보어, 보어 자리에 쓰이는 게 형용사다. 보어 자리에는 부사를 쓸 수 없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일단 오늘 큰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그렇다면 부사는 부가 서비스 같은 이 말이 좀 이상하지만 이 품사에서 그 부사는 덧붙여주는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우리가 옛날 문장의 형식 배울 때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이 있었는데 문장 성분의 주어 동사는 항상 필요하고
뭐 목적어랑 보어도 그 동사가 요구를 하면 필요한데 부사는 꼭 필요한 성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부사를 안 썼다고 해서 그 문장이 성립하지 않고 그러진 않아요. 그렇다면 이제 이 부사는 뭔가 덧붙여주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장이 다 문법적으로는 필요한 성분이 더 없이 완벽하다. 그럴 때 올 수 있는 게 부사인 겁니다. 그런데 조금 더 그냥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이 부사가 하는 역할은 형용사를 꾸며주거나 아까 형용사는 명사를 꾸며줬는데 부사는 형용사를 꾸며주거나 동사를 꾸며주거나 다른 부사를 꾸며주거나 문장 전체를 꾸며줘. 다 꾸며주네요. 이렇게 생각이 들죠. 예를 하나씩 볼까요? 형용사가 it is funny 이렇게만 써도 되는데 funny라는 형용사를 꾸며주는 게 부사가 하는 일이에요. It is very funny. 형용사 꾸며주는 예를 들어봤습니다. 동사 꾸며주는 예도 들어볼까요? I forgot. 나 잊어버렸어 써도 되는데 I totally forgot 하면 나 완전 잊어버렸어. 그래서 동사를 꾸며줄 수 있네요. 다른 부사를 꾸며주는 예도 들어보면 He spoke quietly. 그가 조용하게 말했다. 이렇게 해서 끝내도 되는데 He spoke very quietly. 다른 부사를 꾸며주기도 하네요.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거 I have a piece of toast in the morning. 나 아침에 토스트 한 조각을 먹는다. 이렇게 쓰면 되는데 보통 나는 아침에 한 조각을 먹는다. 그래서 이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 근데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다는 건데 그것보다 구체적인 이런 내용보다는 문장이 완벽해요. 그냥 그 문장 성분으로는 문법적으로는 오류가 없는데 뭔가를 덧붙여준다면 그럴 때 올 수 있는 건 부사. 왜냐면 그냥 부가 서비스 같은 애니까 뭔가 또 문장을 조금 더 자세하게 뭔가 풍부하게 이렇게 쓰기 위해서 쓰는 수식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를 풀면 조금 더 정확해질 거예요. 그래서 부사 부분에서 지금 문제가 이거 하나인가요? 이렇게 하나를 풀어보면 되는데 여기 문제는 형용사하고 부사를 고르는 문제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일단 이 부분을 하려면 우리가 1단원에서 배웠던지 거의 전생의 기억이 되셨죠. 그래서 1단원에서 배웠던 우리가 문장의 형식이라는 게 있어요. 1, 2, 3, 4, 5 형식이 있는데 그 형식 부분을 사실 조금 떠올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을 풀 때는 우리말을 그대로 영어로 옮겨야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 낚이기가 쉬워요. 그냥 영어 구조적으로 생각해서 영어에서 이런 틀을 쓰는 거니까 이걸 골라야지 약간 그렇게 기계적으로 살펴야 되는 부분이라서 의미를 가지고 접근하시면 이제 계속 이렇게 낚이게 되는 그래서 상처를 입게 되는 부분이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서 말씀을 더 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부분에서는 문장의 형식을 떠올리자 그리고 문장의 형식을 결정하는 것은 동사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동사를 쓰면 그 뒤에 뭐 보어가 필요하다, 목적어가 필요하다, 아니면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 그런 게 있었는데 그 형식에 맞게 쓰고 나서 골라야 된다는 거 같이 볼게요. 1번에 Susan은 그 소식에 행복하지 않았다. 근데 Susan didn't feel at the news. 이렇게 쓴 거거든요. feel이란 동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feel이란 동사는 우리가 그 옛날 그 1단원에서 배웠던 걸 생각해 보면 이렇게 쓰는 건데 주어, 동사, feel은 감각 동사라고 해서 이 형식 동사에 해당하는 겁니다. 네, 이 형식 동사는 이런 동사를 쓰면 주어, 동사에서 끝낼 수가 없어요. 문장 성분에 더 필요한 게 있어요. 주어를 설명하는 말인 보어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수산이 느꼈는데 얘가 어떻게 느꼈는지를 꼭 써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얘 형식은 어떻게 압니까? 라고 그걸 질문하시면 이제 약간 저도 대답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기본적으로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일단은 그 1단원에 가서 1, 2, 3, 4, 5 형식의 그 기본 틀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만약에 형식을 전혀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여기 문제 풀 때 약간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1단원에 가셔서 1단원 전체 복습하라는 말씀은 아니고 그래서 1, 2, 3, 4, 5 형식에 대한 게 있는데 그 부분을 복습해서 일단 그 영어에서 어떤 동사가 나오면 그 동사에 의해서 그 뒷부분이 결정이 되는 것을 우리가 형식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형식을 일단 기억하시고 그 틀을 만약에 크게 알았다라고 하는데 그 세세한 동사가 다 몇 형식인지 어떻게 아냐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그것은 사전을 찾으셔야 됩니다. 사전에 보면은 이제 보통 자동사, 타동사 하고 아니면 그 동사 다음에 이제 어떤 걸 써야 되는지 그 큰 틀이 나와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제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 이 문제에 대한 정도는 제가 여기 적어놨으니까 같이 따라오시다 보면 좀 감이 생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 1단원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볼게요. Susan didn't feel, feel은 이 형식 동사여서 보어가 꼭 필요한 동사다. 그래서 이 동사가 결정하는 거예요. 뒤에 뭐가 필요한지를. 그래서 얘가 이렇게 이제 느끼는 거죠. 그럼 이제 보어 자리에는 우리가 아까 형용사 써야지 부사 안 됨 그거 있었잖아요. 그래서 happy를 골라주는 거예요. 그러면
Susan didn't feel happy at the news. 그러면 수잔이 그 뉴스에 행복하지 않았다. 이건 행복하게 느끼지 않았다. 이건데 제가 아까 그 한국말을 해석해서 하면 안 된다고 한 게 이게 너무나 한국말로 하면 수잔은 행복하게 느끼지 않았다. 이걸 고르기가 훨씬 더 쉽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그 핵심 포인트는 주어 다음에 이 동사가 결정하는 건데 이 동사는 감각동사, 얘는 이형식이고 우리가 이런 동사를 영어에서 쓸 때는 보어가 꼭 필요하다. 주어가 어떻게 느꼈는지 그 이 주어의 상태를 설명하는 보어가 꼭 필요한 그런 문장 구조인 거예요. 이 틀 자체가. 그래서 동사가 제일 중요했던 거예요. 동사 때문에 보어를 써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거고 보어 자리에는 형용사를 써야지 부사 안 됨. 그게 결정하는 핵심적인 포인트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1번이어서 이렇게 긴 거예요, 여러분. 너무 겁먹지 마세요. 이게 총 14문제인데 계속 이러진 않아요. 2번으로 볼게요. 2번은 나는 대개 학교에 걸어간다. 걸어간다, walk. 역시 동사가 결정해요. 이 walk라는 동사는 일형식 동사입니다. 일형식은 뭐였나요? 라고 한다면 주어, 동사, 거기까지 하면 문장의 필수 성분은 다 온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꼭 필요한 문법적인 요소는 없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문법적으로 다 갖췄다는 얘기는 이제 더 이상 필요한 게 없고 부가 서비스 같은 애만 오면 돼요. 부사.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얘가 일형식이니까 주어, 동사 올 거 다 왔기 때문에 그냥 부가적인 서비스, 부사를 써주는 겁니다. I usually walk to school. 이렇게요. 3번으로 갈게요. 그는 늘 현명하게 행동한다. 역시 동사를 체크하는 게 제일 먼저. act, 일형식 동사입니다. 역시 모르시겠으면 act를 사전에서 찾으면 자동사 이렇게 나오면 자동사 혼자 설 수 있는 거니까 뭘 필요로 하지 않는 거여서 일형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주어 일형식 동사인 거고 act. 그래서 얘는 그러면 문장 역시 다 끝났어요. 꼭 필요한 요소는 없습니다. He acts. 그는 행동한다. 이렇게 끝내도 돼요. 물론 말이 좀 너무 그런 얘기를 왜 하나? 이렇게 싶지만 he acts. 문법적으로는 틀리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 문법적으로 완성된 거에서 더 올 수 있는 건 부가 서비스 같은 부사. 그래서 wisely를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4번에 그녀의 음식은 아주 맛있었다. 여기서 taste라는 동사잖아요. taste 아까 그 감각 동사. 뭐 느끼고 맛보고 보고 이런 거 감각 동사여서 얘 이형식 동사고 그녀의 음식이 맛이 어땠는지 설명을 하는 보어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건 이 보어가 필요한 것은 얘가 결정한 거죠. taste라는 동사가 보어를 필요로 하는 애예요. 그래서 주어를 설명하는 말인 보어가 필요하고 her food가 이렇다는 건데 보어 자리에는 우리 아까 형용사 써야지 부사 안 됨. 그래서 형용사를 딱 골라주면 her food tasted 그녀의 음식 great 이렇게 형용사를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5번도 난 너의 파티를 정말로 즐겼어. 동사 일단 딱 찾아보니까 enjoyed. enjoy는 주어 동사 다음에 enjoy 즐기다잖아요. 동사가 필요한 대상, 목적어가 필요해요. 목적어는 뭐였냐면 아까 지금 방금 동사가 필요한 대상. 왜냐하면 주어가 즐겼다라고 하는 것은 뭐를 즐겼는지 궁금하기 마련이죠.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갖춰야 문법적인 요소를 다 갖췄다. 그러니까 동사가 중요한 거 보이시죠? 그 동사가 일형식이라는 걸 알면 거기까지 쓰면 더 이상 필요한 문법적인 요소 없는 거고 그 동사가 이형식 동사, 이형식 동사로 쓰인 걸 알면 보어가 필요해서 여기 형용사로 맞춰주는 거고 삼형식 동사라면 목적어가 필요한 거고 그래서 그걸 결정하는 게 다 동사예요.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까지 한다면 I enjoyed 내가 즐겼는데 your party 너의 파티를 즐겼어.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 다 왔죠. 그럼 필요한 성분이 다 왔으면 부가 서비스 같은 부사나 써줄 수 있겠네요. 이렇게. 6번은 시험은 쉽지 않을 거야. The test will be 이렇게 오는 건데 비동사가 있잖아요. 얘는 조동사라고 하고 비동사가 진짜 동사인데 비동사는 대표적인 이형식 동사입니다. 그 이유를 말해볼게요. I am 이라고 하고 끝내는 사람은 없잖아요. 내가 어떻다는지 말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어에 대해서 설명하는 말인 보어가 필요한 이 비동사는 대표적인 이형식 동사입니다. 그렇다면 보어 자리에는 아까 부사 안 됨, 형용사 골라줘야 되니까 그 시험이 쉽지 않을 거야. 이 내용이 지금 쉽지 않네요. 그래서 잘하고 계세요. 지금 반절 왔어요. 그래도 1번 할 때보다는 6번 할 때 좀 나아지지 않으셨어요? 조금 나아졌기를 바라면서 여기가 마지막입니다. 오늘 조금만 더 힘을 내세요. 동사가 제일 중요해요. 그는 재빨리 나에게 왔다. 왔다 come인 거죠. 그 과거형으로 물론 쓰였지만 come은 일형식입니다. 주어 동사 있으면 누가 왔다 끝내면 돼요. 그렇다면 부가 서비스 같은 부사를 붙여줄 수 있죠. He came 왔는데 to me 나에게 왔고 quickly 빠르게 왔고 이건 다 덧붙여주는 거예요. 전치사구로 덧붙이든 부사로 덧붙이든. 8번에 나는 많은 여러 가지 새들을 보았다. 8번은 사실 포인트가 살짝 달라지는데 일단은 동사 관점에서 살펴보면
I saw 봤다. 근데 보통 말해버렸네. 동사를 생각해보면 얘는 사명식 동사인 겁니다. 왜냐하면 누가 주어가 봤다라고 하면 뭘 봤는지 궁금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동사가 필요한 대상, 목적어가 필요하니까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쓰이는 건데 I saw many birds. 그래서 지금 문장은 이렇게 해서 쓰이면 되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약간 다른 포인트로 이 명사를 꾸며주는 그 자리에 지금 쓰인 걸 물어보는 거야. 우리 명사를 꾸며주는 건 아까 형용사였죠. 그래서 different birds. 그 포인트로. 그러니까 아까 지금까지 이 앞에 문제에서는 계속 이 형용사가 보어 역할을 하는 형용사가 나왔었다면 이번에 지금 8번 문제 처음으로 명사를 꾸며주는 명사 앞에 있는 형용사 different birds 이렇게 되는 거죠. I saw many different birds 이렇게요. 명사 앞에 쓰이는 거 형용사 맞죠? 부사가 명사를 직접 꾸며주지는 않죠. 부사는 꾸며줄 수 있는 게 되게 많았어요. 형용사, 그리고 다른 부사, 동사, 문장 전체 그렇게 많았는데 명사는 없었잖아요. 그래서 명사를 꾸며주는 것은 형용사. 9번에 지하철은 안전하고 빠르다. 비동사? 우리 아까 비동사는 이형식, 대표적인 이형식이라고 했죠. 그래서 지하철, the subway is 끝내지 않잖아요. the subway에 대한 설명을 좀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어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주격 보어 자리고 보어에는 부사 안 됨, 형용사. 그래서 형용사 and 형용사. 그래서 지하철이 안전하고 빠르고 그래서 주어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보어 부분엔 형용사를 쓰는 거였습니다. 10번은 그 선생님은 갑자기 나타나셨다. 나타나다 appear 일형식입니다. 그래서 누가 나타났다 끝내도 돼요. 그러면 부가 서비스 같은 부사. 11번에 나는 깨끗한 거리를 걷길 원한다. 이것은 8번 같은 시점입니다. 그래서 I want to walk on the streets. 그냥 써도 되는데 street라는 명사를 꾸며주는 거예요. 명사 꾸며주는 거 clean streets.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12번은 차는 우리의 삶을 놀랍게 변화시켰다. change 이 동사를 생각해보면 얘는 사명식으로 쓰인 거예요. 그래서 주어가 변화시켰다 이것을 그래서 변화시킨 동사가 필요로 하는 대상 이 변화시킨 대상까지 다 나와 있어요. Cars changed our lives. 주어, 동사, 목적어. 그렇다면 올 거 다 왔으니까 문법적으로 부가 서비스 같은 부사 덧붙여주는 거예요. 고 이것은 중요한 정보이다. This is information. 이것은 정보입니다. 정보라는 명사를 꾸며주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명사 앞에 있는 거 형용사 important information 중요한 정보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인 거고요. 마지막 문제에 다다랐습니다. 그는 문을 조용히 열었다. 사실 열다라는 동사는 일형식으로 쓰일 수도 있고 삼형식으로 쓰일 수도 있는데 여기선 지금 주어, 동사, 목적어 그래서 주어가 열었는데 뭘 열었냐면 동사가 필요한 대상, 목적어까지 나와 있어요. 그는 문을 열었다. 그냥 끝내도 되죠. 그렇다면 지금 올 거, 문법적으로는 필수적인 요소 다 왔고 그렇다면 부가 서비스 같은 부사. 그래서 quietly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까 ly 붙이고 ily 거기는 정말 거의 1분이면 끝나는 거였는데 여기 부분이 약간 헷갈렸죠. 헷갈리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형용사하고 부사는 따로 떼어놓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같이 놓고 어떤 상황에서 형용사를 쓰는지 어떤 상황에서 부사를 쓰는지 그 부분을 꼭 짚어두고 지나가야 되는 계속 문제가 앞으로 출제될 부분이기 때문에 꼭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기 부분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느껴지는 경우는 아마도 형용사 부사가 어려워서라기보다는 문장의 형식 때문일 거예요. 그래서 이 1, 2, 3, 4, 5 형식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1단원에 가서 복습을 하시는 게 좋겠고 그리고 어떻게 새로운 단어를 봤는데 그게 형식이 몇 형식으로 쓰인지 어떻게 아나? 근데 그 형식 단원이 이제 좀 익숙해지면 어느 정도의 틀은 잡힐 건데 솔직히 말해서 새로운 단어가 딱 튀어나왔을 때 걔가 몇 형식으로 쓰인지 모를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사전 친구의 도움을 받으라는 거. 사전에 보면은 이제 그 걔가 어떤 틀로 쓰이는지 그게 이제 같이 나와 있거든요. 그 부분을 보면서 같이 하시면 어느 순간에는 이제 새로운 단어가 나와도 여기서 그런 틀로 쓰였겠구나 그 감이 올 때가 있으니까 그때까지는 일단은 복습과 사전의 힘을 도움을 받았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부사 첫 시작을 열었고 다음 시간에 이제 부사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